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강 PD고요. 경일부 김성주 기자입니다. 네,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광명에 있는 광명 2구역에 해당하는 그 트리우스 광명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저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죠? 학교 복합시설로 과학관이 추진되는 현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. 아, 과학관이 근데 들어온다는 건 막 학교 어디에 과학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? 사실 이쪽 지역이 그 2022년에 1조건 확보가 안 돼서 취소가 된 광명 1초등학교 부지인데요. 1조건이 안 나온다고 학교를 설립 못할 게 아니라 아래에다가 과학관을 지으면 그만큼 높아지잖아요. 그러면 높은 신축 아파트 사이에서도 1조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학교 복합시설로 과학관하고 학교가 동시에 설립되는 겁니다. 근데 과학관이 또 이 학교 밑에 들어온다는 거는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어떤 과학관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? 이 과학관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. 우리나라가 과학인재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.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한테, 아동들한테 과학의 중요성과 이 과학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이런 컨텐츠로 유발하는 그런 과학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예요. 광명시 연구용역 자료를 발췌해서 보면 국내 과학관 한 개당 인구수는 평균 35만 명인데 이거는 민간 과학관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. 미국에 비교하면 3분의 1, 독일에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.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래서 한 개 과학관당 인구수가 무려 84만 명이나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인재 육성을 한다는 게 단순히 슬로건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과학기술과 학생들의 흥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소통창구가 필요한 거죠. 광명시는 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곳에 학교 복합시설로 과학관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명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에도 굉장히 그 과학관이 부족한 게 사실이네요.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배, 3배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거죠. 특히 광명시가 그 탄소 중립 도시 선언을 한 이후에 친환경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친환경 콘텐츠를 담을 수도 있고 국내 최초의 그 완성차 공장이죠. 기아 그 오토랜드 같은 경우도 가까이 있어서 차세대 자동차라든가 이동수단에 대해서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고요. 이런 사례는 저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. 광명에는 2번째라고 하셨잖아요. 네, 학교 복합시설로는 광명의 2번째인데요. 지난 7월에 광명 동초등학교가 문화 컨텐츠를 담은 복합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. 무용실도 있고 그 공영 주차장 같은 걸 확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꽤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광명시에서 진짜 일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사실 광명시에서 최근에 과학고 유치에 실패한 거를 조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. 하지만 과학인재 육성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리고 그 지역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고민이 학교 설립이라는 지역 주민들한테 해당하는 문제를 넘어서 경기 서부, 인천, 서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과학관으로 실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광명시장님께서 좀 청년이나 우리 자라나는 세대 미래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장을 맡으면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. 이런 컨텐츠가 비단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컨텐츠인 거잖아요. 네. 지역 주민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파급 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방자치의 좀 의미고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? 입니다. 여기까지 광명에서 강 PD였습니다. 김성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편집이 많이 필요.